이번 시간에는 앞의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품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는 크게 네 가지 릴레이, 그다음에 스위치,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스위치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류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로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다이오드라는 부품하고 제너 다이오드라는 부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라는 부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다이오드라는 부품의 모양이고, 요게 다이오드고, 밑에 게 요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는데, 이 다이오드하고 좀 제너 다이오드 모양이 좀 틀리죠. 그런데 일부 나올 때는 이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까만색에 있고 그다음에 앞에 흰 줄이 있습니다. 요거는 투명색 비슷하고 앞에 까만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흰 줄이 의미하는 것은 다이오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이오드 실제 모양이고, 오는 다이오드 헤로드에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오드는 요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부분이 캐소드, 요 부분이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캐소드, 그 다음에 에노드. 저 캐소드 부분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제너 다이오드의 이 부분도 여기 시꺼먼 부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명이고 옆에 시꺼먼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 다이오드에서 뭔가를 흰색 아니면 검은색, 검은색이 바탕일 경우는 흰색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아닌 바탕인 경우에는 보통 검은색을 바 표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 모양이고, 그리고 다이오드의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요쪽으로, 즉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요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고, 일반 다이오드는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한쪽으로만 전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어떤 용도냐면,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앞에서 정전압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즉, 요 양단,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 회로에서, 뒤에 가서 회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압을 얼마짜리를 쓰냐면은 12V짜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12V가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거치고, 일반적으로 제너 다이오드 뒤쪽에 램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램프에 24V가 공급이 되지만,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 12V를 여기가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실제 램프에는 얼마 12V만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압, 그러니까 이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다이오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제너 다이오드를 우리가 회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회로입니다만, 세 가지 회로 중에서 두 가지 회로에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경고 회로하고 조명 개통 회로, 두 가지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 사용하는데, 이때 제너 다이오드 하는 역할은 램프의 12V의 전압을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4V의 전압이 공급되지만은 12V, 즉 램프의 불밝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램프의 불밝기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일반 이런 다이오드는 전류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되는 게 LE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LED인데, 요거는 지금 녹색이죠. 그러니까 녹색 불빛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산업기사에 나오는 게 녹색,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일반적으로 세 가지 LED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사용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리 길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 다이오드와 똑같게 여기는 캐소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에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오드를 동작기 에노드에 플러스, 캐소드에 마이너스를 이제 걸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요 단자가 에노드, 긴 쪽이 에노드고 짧은 쪽이 캐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수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해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에노드, 캐소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약간 삼각형 부분은, 요 에노드, 캐소드 부분, 삼각형 부분으로 넓게 보입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그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연결된 게 이게 뭐다? 요 캐소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당연히 에노드가 되죠. 그래서 요 캐소드 부분이, 그러니까 짧게 표시한 게 우리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고, 긴 거는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전자부품의 다리가 길이가 틀리다 그러면은 짧은 거는 마이너스, 긴 거는 플러스를 의미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D는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이 나간다 라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헤로드에 여러분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헤로에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단자가 3개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자를 베이스, 요 단자를 컬렉터, 화살표가 있는 단자를 에미터, 화살표가 있는 쪽은 에미터다. 그리고 반대는 컬렉터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튀어나온 거는 베이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요거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MPN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우리 세 가지 헤러 중에서는 MPN 트랜지스터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일단 여러분들 있고 이쪽 방향으로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자가 3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LED나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캐소드 부분이 이와 같이 뭔가 뭐 짧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따라서 보고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라고 알 수가 있는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단자가 3개지만 이 3개 어디에도 어디가 에미터고 어디가 베이스고 어디가 컬렉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겉보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했죠. 디지털 멀티미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컬렉터와 에미터를 찾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찾아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트랜스 헤로가 나오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좀 잘 찾아내는 방법을 연습을 잘 해서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하고, 자, 이렇게 생긴 것은 뭐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건 색띠가 4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주황색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갈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색인데, 여러분들 갈색처럼 보이지만 이건 금색입니다. 금색은 오차가 되겠죠. 그래서 주황, 그 다음에 주황,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저항이 얼마일까요? 주황이면은 숫자로 3이죠. 주황이면 3입니다. 3, 3이 되는 거고, 갈색은 10에 몇 승? 1승이죠. 흑, 갈. 이렇게 하니까 흑이 0승이고 갈이 1.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얼마? 33 곱하기 10의 1승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33 곱하기 10 하면 이거는 335.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저항띠를 나오면 모르는데 어떡하지? 무슨 저항이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 이런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이런 부품을 사용을 할 때 받았을 때는 이것을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면은 그 장비들이 다 저항값을 읽기 때문에 나 색깔이 몰라 그러면은 이제 뭐 몰라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로 찾아내도 이제 찍어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독관이 뭐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항 색깔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표시가 요거 이제 저항의 기호가 되겠죠. 요런 기호는 헤로드에 여러분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램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램프. 그래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불이 이제 여기에 요 단자에 24V를 요 단자에 24V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요 램프를 쓸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램프 요 관이 유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 조작을 다루다 보면 이 유리관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설명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시험 치기 전에 감독관님께서 부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라고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을 들고 부품 교체를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회로 제작 시간을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런 회로 제작 시간 도중에 감독관님 부품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교체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부품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품 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부품 교체를 안 하게 되면 한 개의 부품이라도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전체 회로가 동작을 안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품을 받게 되면은 이 부품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릴레이라는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는 요 부분, 즉 코일 부분이 내부적으로 끊어져 있을 경우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계측기, 디지털 멀티미터든 아날로그 멀티미터든 그것을 저항 레인지에다 놓고 요 양쪽 코일 양쪽을 멀티미터의 단자를 양쪽을 댔을 때 저항값이 나오면은 얘는 정상입니다. 근데 저항값이 거의 무한대 가깝게 나온다. 아주 큰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를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렉터 스위치나 토글이나 슬라이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푸시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불량, 그러니까 받았을 때의 불량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뭐 스위치류는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나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으면은 디지털 멀티미터나 아날로그 멀티미터,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 다이오드 점검 표시에다가 다이얼을 돌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 빨간 거 레드, 이쪽에는 블랙, 검은 것을 대게 되면은 레드에서는 플러스 전압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블랙에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계측기의 숫자에 0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0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오버레인지 OL이 이제 그 OR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오버레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 레드, 여기에 블랙을 갖다 대게 되면 한 0.5에서 0.7 사이에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빨갛게 까만색, 까만색, 빨간색 두 개 다 똑같이 0. 얼마의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요 다이오드는 망가진 겁니다. 반대로 두 개 다 거꾸로 하든 제대로 하든 값이 아예 안 나온다. 그래도 요 다이오드는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빨간 단자를, 여기에다가 다이오드 표현 이제 까만 단자를 대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다이오드와 똑같이 빨간색, 저 플러스 긴 단자에 빨간색을, 짧은 단자에 까만색을 이제 대게 되면은 여기에 0.7이 이제 0.5, 0.6이 나옵니다. 아니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숫자가 나오면서 요 앞에 요 부분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시면은 여기에 불빛이 나옵니다. 근데 불빛이 안 나온, 숫자가 나오더라도 불빛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망가진 겁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찾으려면 요거는 불량 여부를 뭐 체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고, 저항은 뭐 우리가 검사할 필요가 없고요. 램프 같은 경우에도 불량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프에는 24V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고 아니면 연결이 안 들어오는데, 24V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보면은 개인별로 전원 공급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한 20명 정도가 시험을 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 전원 공급기를 2개, 3개밖에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램프는 거기에 가서 24V를 공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 실험을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나오는 회로가 이제 3가지 회로 중에서 먼저 경고 회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부품의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우리가 회로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은 그게 모든 회로에는 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회로가 동작을 해서 어떠한 출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가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회로에는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3가지 회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은, 회로에서 사용하는 입력은 3가지 회로다. 뭐냐면은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입력. 그래서 앞에서 스위치는 우리가 셀렉트 스위치, 토글 스위치, 슬라이드 스위치, 푸시 스위치 이런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스위치들이 회로에서의 입력이 되는 거고, 출력은 뭐냐면은 램프가 되겠죠. 이 램프나 LED 이것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은 어떤 램프가 뭐 밝게 들어온다, 어둡게 들어온다, 아니면 들어오지 꺼져 있다 라든가 이와 같은 동작을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 뭐 어떤 거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이 경고 회로는 실제 회로 만드는 방법은 좀 3가지 중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회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입력 단자가 4개나 됩니다. 입력 단자가 4개가 되고, 이 4개의 상태에 따라서 램프가, 모든 회로는 램프는 2개입니다. 램프 1과 램프 2 모든 2개인데 입력 단자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경고 회로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게 스위치가 입력이죠. 하나, 둘, 셋,
해서 입력 단자가 총 4개입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 2개는 출력 단자는 다 똑같죠. 근데 입력 단자가 4개다 보니까 이 회로의 동작을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경고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가장 쉬워요. 간단하고. 그런데 이해를 하는 거는 좀 가장 3개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경고 회로 같은 경우에는 회로 동작에 대한 설명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절반 나눠서 요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그다음 절반 나눠서 또 요 부분을 1번, 2번 해서 반씩 나누어서 이 부분을 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24V가 공급이 됩니다. 24V가 공급이 되면은 24V 공급된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지, 이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지, 그라운드 또는 접지. 그래서 이거는 0V 접지는 0V 점을 우리가 접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4V에서 공급된 전압이 접지까지 가면서 램프를 거치게 되면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로의 기본 동작입니다. 따라서 24V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램프를 거쳐서 그라운드까지 신호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해보면은 자, 뭐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24V에서 출발을 했고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두 개 다 똑같이 갈 수도 있고요. 자, 위쪽으로 가는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면 램프를 거쳤습니다. 자, 램프를 거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 가보겠습니다. 쭉 따라서 가봤더니 여기 연결되고 와서 여기서 좀 요 스위치 상태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 스위치 상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디입니까? 접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경로를 통해서는 램프 1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 와서 여기서 자, 위로는 가봤자 아무 필요 없었죠. 밑으로 가게 되면은 다이오드 2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지나갈 수가 있죠. 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밑으로는 요 다이오드 때문에 막 이쪽으로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따라서 밑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때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라면은 램프1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눌러졌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려 스위치 1이라고 해봅시다. 스위치 1을 눌러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누르지 않으면은 램프1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눌러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접지까지 갔죠. 따라서 램프1이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스위치 1이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스위치 1을 눌렀다. 그러면은 램프1을 L1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L1은 불이 밝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밝게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램프2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스위치가 이렇게 브라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치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램프2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요거를 스위치 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위치 2가 BR 브라이트로 가게 되면은 요로 해서 요렇게 해서 접지로 가서 D3를 통해서 여기 눌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램프2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램프2가 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그런데 여기에 24V고 이게 12V가 되기 때문에 12V만큼 얘가 막죠. 근데 여기는 쉽게 지나가죠. 그냥 스위치니까.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는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고 대부분이 여기로 흐르기 때문에 램프2는 밝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자, 스위치 2 같은 경우에 자, 스위치 2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여기로 와서 끊어지죠. 따라서 여기로 안 가고 반드시 모든 전류는 여기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4V지만 제너 다이오드에 12V짜리 정전압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의 전압은 12V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램프2가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DIM으로 하게 되면은 램프2에 불이 들어오는데 얼마? 아까는 24V죠. 24V가 있지만 지금 얼마? 12V이기 때문에 램프2가 어떻게 어둡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모는 어둡게 들어오는 거고 동그라미는 밝게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스위치 1을 누르지 않으면은 램프 자, 요 밑에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정리를 이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 설명했듯이 요 스위치 1이 눌려지지 않으면은 요 두 개 다 불이 들어오지 않다가 요게 눌려지면은 램프1은 아주 밝게 들어오고 그리고 스위치 상태가 브라이트면은 램프2도 밝게 들어오고 딤에 돼 있으면은 어둡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밑에 회로가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